귀신이 나타나는 장소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지방령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거기서 죽은 귀신이 나타나는 법은 없죠. 하지만 만약 특정 장소에서 원한을 갖게 되거나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그 주변을 배회해야 하는 원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한귀의 경우 산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만약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이런 귀신을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섬뜩한 경험담을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기숙사라고 해봤자 새로 지은 고급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끝쪽 오래된 4층짜리 벽돌 건물에 90년대에 지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조건은 별로였습니다. 방음은 거의 안 됐고 샤워실에서는 물이 미지근하게 나왔지요. 방 안에서는 습기가 올라와서 책이며 옷들이 쉽게 눅눅해졌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월세가 싼 게 전부를 덮었죠. 방은 작았지만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석진 방들은 배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복도 끝 맨 구석방에 누군가 살면은 꼭 조용히 나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죠. 오래된 기숙사니까 뭐 좀 불편해서 그랬겠지 했습니다. 저는 복도 중간쯤 301호에 배정받았습니다. 그 방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옷장이 있었고 책상과 침대 사이 공간은 딱 2발자국 정도였죠. 처음 몇 주는 별일 없이 다녔습니다. 수업 다니고 알바 다니고 밤이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이상이 생긴 건 가을이 조금 깊어가던 10월쯤부터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죠. 도서관에서 리포트를 마감하고 나니까 시간이 꽤 늦어 있었거든요. 기숙사 복도는 불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전체 조명이 아니라 센서 등이 띄엄띄엄 켜진 상태였는데 덕분에 복도 전체가 희미하게 어둡고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301호를 향해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쪽 맨 구석방 앞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천을 끄는 듯한 소리 같았고 아주 작게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기숙사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단순히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복도 끝방 앞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은 채 한참을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는 희미한 불빛만 있었고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갑자기 스스스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301호 제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문틈 사이로 복도 센서 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게 보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업을 나갔죠. 그날 이후로 저는 복도 끝을 지날 때마다 자꾸만 시선이 거기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방, 늘 닫혀 있어야 할 그 방문, 어느 날은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오더군요. 희미한 실루엣이었지만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기이하게 들썩였고 고개는 살짝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비틀린 것 같았고 분명히 발을 딛지 않고도 미끄러지듯이 나왔습니다. 바닥을 끌면서 하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저는 숨을 삼키고 그대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 형체는 저를 향해 오는 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도 바닥에 몸을 비비듯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에 가까웠죠. 저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 제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숨도 죽인 채 한참을 외시경을 통해 문 너머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자려고 누웠을 때부터 기이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의 낡은 벽을 타고 조용히 스치는 소리, 처음 들었던 천이 스치는 소리가 밤새도록 복도에서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꾸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착각이야. 오래돼서 그래. 기숙사가 오래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방이 계속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숙사 복도에서 이상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에 취한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줄 알았죠. 하지만 문틈으로 스쳐 지나가는 급한 발소리와 숨이 끊어질 듯한 비명소리를 듣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복도 밖을 내다봤지요. 복도 끝 바로 구석진 그 방 앞에 학생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급히 119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눈을 부릅뜨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바닥을 긁으려는 것 같이 움직였고 오른손을 허공에 대고 기겁하고 있더군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기숙사 사감이 달려왔고 구급차가 도착해서 그 학생을 실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웅성거렸죠. 야, 쟤 진짜 봤대.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누구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 방에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가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감은 그 구석방 문을 황급히 닫고 테이프를 붙여 봉인했습니다.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급조해서 붙여놓았더군요. 학생이 실려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복도 끝은 여전히 어두웠지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귀끝에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겨우 통금 시간 전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지요. 그리고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기숙사 제 방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침대, 책상, 옷장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렸지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센서 등 불빛 아래 저만 덩그러니 있었지요.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폈지만 역시나 사람은 없었고 제가 착각한 것인지 싶어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숨을 고르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죠. 침대 오른쪽 귀 가까이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고개를 돌렸을 때 웬 여자가 거의 닿을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본 여자의 형체는 지금까지도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없었으며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지요. 그 여자가 바짝 얼굴을 들이밀고 입을 벌리고 있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구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대에 누운 채로 움직이지 못했지요. 눈은 떠 있었지만 몸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고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귀를 찢는 듯한 그 비명소리, 눈앞에 있었던 그 여자의 얼굴, 모두 꿈이라 믿고 싶었지만 지금도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고 어깨를 움츠린 채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문을 열고 나가 복도로 나서면서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우연히 기숙사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야, 들었어? 3층 복도 끝에 이상한 거 봤다는 사람 또 나왔대. 진짜? 지난번에 그 실려간의 얘기 말고도? 이번에는 아예 창문 쪽에 뭔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사람 같았는데 얼굴이 없었대. 친구들은 웃으면서 농담처럼 넘기려고 했지만 그 안에 깔린 어색한 공기는 숨길 수가 없었지요. 분명히 이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저를 포함해 이미 다른 애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불안에 떨며 버텼습니다. 밤이면 스탠드를 켜놓고 잠들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죠.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스탠드 불빛 하나로 겨우 밝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깨어 있었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잠을 청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뚝 하고 침대 맞 벽 쪽 옷장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바닥을 끄는 듯한 낮고 질척거리는 소리, 매번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소리는 서서히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차 다가오는 소리는 제 바로 앞에서 멈췄죠. 분명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바로 앞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은 온몸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눈을 굴려 주변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시야에는 방 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 위쪽은 보이지 않았지요. 도저히 그쪽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함에 떨던 저는 빠르게 고개를 젖혀 제 머리 위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봤던 그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침대 위, 제 머리 위쪽에 허리를 꺾은 채 흐느적거리는 여자가 서 있었고 눈이 없는 얼굴,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진 그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여자가 입을 천천히 여는 순간 생전 입으로 내본 적도 없는 비명을 질렀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기숙사 사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옆에는 사감 선생님이 앉아 있었고 그는 말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기숙사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어. 그렇게 시작된 사감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기숙사가 처음 세워졌을 무렵 한 학생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복도 끝방이었답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소문이 퍼졌고 누가 그 방에 들어가든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이따금씩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제사도 지내보고 무당도 불러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결국 기숙사로 나오게 되었죠. 사감 선생님도 조용히 허락해 주었고 더는 다른 곳에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취방을 구해 옮긴 뒤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남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문이 돌았죠.
새벽이면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서 있는 걸 봤다는 얘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깨보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 졸업할 때까지 그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이후로는 기숙사 건물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여자의 모습과 행동이 생각나서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숙사 3층에만 나타나는 귀신인 걸로 보아 사실상 2층을 폐쇄해야겠네요. 죄를 지내줘도 무당을 불러도 여전히 귀신이 나온다는 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진짜 무서웠던 대목은 꿈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끔찍한 몰골로 꿈과 실제에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게 압권이네요. 실종이 된 이후부터 나타난다. 아마 죽었다는 말이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직 돌아다닌다는 건 그만큼 깊은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대학교 기숙사로 나온다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돈을 더 지불하는 한이 있어서라도 자취를 하는 게 맞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파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파학과 M교수였습니다.